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한 70대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읽으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아내는 71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이제는 손주들 얼굴 보는 게 낙인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장사를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막내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내에 나가서 선물을 사주려고 했죠. 요즘 아이들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백화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내도 지쳐 보였고요. 여보,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침 1층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카페가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그런 카페였습니다. 유리벽이 통째로 되어 있고 안은 환하고 세련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곳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정말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문하는 곳을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카운터 앞에 사람은 없고 기계만 서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라고 하던가요? 그걸 처음 봤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참을 기계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어떻게 주문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화면을 건드려 보니 이것저것 뜨는데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글씨는 작고 메뉴는 영어로 쓰여 있고 사진만 봐서는 그게 커피인지 주스인지 구분도 안 됐습니다. 저기요. 저는 안쪽에서 일하고 있던 젊은 직원을 불렀습니다.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돌리더니 귀찮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네. 목소리부터 차가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문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그냥 주문 받아주실 수 없나요? 손님, 저희는 키오스크로만 주문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처음 써보는 거라.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화면을 두어 번 누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여기서 고르시고, 여기서 결제하시면 돼요.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요. 조금만 천천히 설명해 주실 수. 손님, 지금 바쁜데요. 다른 손님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뒤를 돌아보니 젊은 사람 둘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쳐다보며 뭐라 속닥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금 바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주문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 기계를 어떻게 쓰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그때였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손님, 규정이라니까요. 키오스크로만 주문받는다고요. 노인분들은 꼭 이러세요. 배우려고를 안 해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그냥 나가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손만 꼭 잡고 걸었습니다. 백화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젊고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는구나.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제 가슴도 답답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학교 보내려고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5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기계를 못 다룬다고 무시당하는 세상.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짐처럼 취급받는 세상.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주 선물은 그냥 현금으로 줬습니다. 뭘 사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내도 말이 없었고요. 며칠이 지나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노인분들은 꼭 이러세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4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다방을 했습니다. 청춘 다방이라는 이름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촌스럽지만 그때는 꽤 잘 나갔습니다. 그 다방은 좀 특별했습니다. 보통 다방과 달리 한쪽에 바둑판을 여러 개 놓아뒀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바둑을 뒀습니다. 저는 그분들 상대도 해드리고 이야기도 들어드렸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바둑 두는 다방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입소문이 났습니다. 달고 따뜻하고 정겨운 커피였으니까요. 그분들은 제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쟁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자식 키우면서 고생한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박 사장, 자네 다방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사람 사는 냄새. 그게 뭔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따뜻함이고 정이고 존중이었습니다. 그 다방은 10년쯤 했습니다. 그러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는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은퇴했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카페에서 당한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옛날 다방 생각도 났습니다. 그때는 달랐는데, 그때는 나이 든 사람이 존중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고 젊은 사람 중심입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낄 자리가 없습니다. 며칠을 그런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해볼까? 뭐요? 다방. 우리 세대를 위한 다방.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 하는 거지. 우리 나이에 맞는 걸 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아내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알지.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어차피 집에만 있어도 심심한데.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편하게 쉬세요. 요즘 세상에 다방이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카페 하다가 망하는데 건강 생각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제 편을 들어줬고요. 자식들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대신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바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자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조용한 골목, 작은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곳이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 근처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자리가 그 프랜차이즈 카페 맞은편 골목이었다는 겁니다. 큰 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월세는 저렴했고 자리도 괜찮았습니다.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구상했습니다. 요즘 카페처럼 세련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편안하게 따뜻하게 꾸미고 싶었습니다. 나무 테이블을 몇 개 놓고 오래된 의자를 들여놨습니다. 벽에는 옛날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서울 풍경 사진들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신문도 비치해 뒀습니다. 확대경도 함께요.
조명은 환하지 않게 은은하게 했습니다. 너무 밝으면 눈이 부시니까요. 음악도 조용한 옛날 가요를 틀기로 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은빛다방으로 정했습니다. 아내가 지은 이름입니다. 우리 세대의 은빛 머리칼을 떠올리며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커피였습니다. 예전 청춘다방 시절 저와 함께 일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커피를 최고라고 자부하던 지혜 씨는 커피 타는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같은 커피를 타도 지혜 씨의 커피는 더 달달하니 맛이 부드러웠습니다. 손님들이 그분 커피를 마시려고 찾아올 정도였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 작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 씨를 찾아갔습니다. 지혜 씨, 나 기억하시죠? 어머, 박 사장님, 얼마 만이에요? 오래됐죠. 한 20년. 세월 참 빠르네요. 그새 우리 다 늙었네요. 우리는 한참을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춘다방 이야기, 그때 손님들 이야기, 웃고 울었던 일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혜 씨,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서 왔어요. 제안요? 네. 저랑 아내가 다방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세대를 위한 다방이요. 지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나이에요? 네, 이 나이에요. 그래서 지혜 씨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지혜 씨 커피가 필요해요. 지혜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혜 씨보다 커피 잘 타는 사람 못 봤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늙었는걸요. 손도 떨리고 우리 다 늙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커피는 젊은 사람들이 못 만드는 커피예요. 마음이 담긴 커피, 정성이 담긴 커피. 그게 우리 강점이에요. 지혜 씨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외로웠어요.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TV만 보다가 잠들고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해요. 우리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우리만의 다방을 만들어 봐요.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박 사장님이랑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셋이 팀이 됐습니다. 70 넘은 노인 셋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요즘 카페는 기계로 커피를 내립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하던가요. 지혜 씨는 그 기계 사용법을 익히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계산을 배웠습니다. 현금은 괜찮은데 카드 결제가 어려웠습니다. 기계에 카드를 꽂는 것도 영수증 나오는 것도 헷갈렸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도와줬고 천천히 익혀갔습니다. 아내는 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옛날 다방 토스트처럼 구운 식빵에 설탕 뿌린 토스트였습니다. 요즘 카페처럼 샌드위치나 복잡한 건 안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다방이라니. 누가 와요? 노인들이 장사를 해서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세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오픈 날이 왔습니다. 문을 열고 의자를 정리하고 커피 기계를 켰습니다. 지혜 씨가 첫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렸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일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어머, 여기 새로 생겼네? 다방이라고? 네, 어서 오세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달달한 걸로요. 알겠습니다. 지혜 씨가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설탕과 프림을 넉넉히 넣은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아내가 구운 토스트도 함께 내놨습니다. 어르신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 이거 옛날 맛이네.
요즘 카페 커피는 너무 쓰기만 한데 이건 딱 내 입맛이야. 감사합니다. 여기 자주 와야겠네. 집이 바로 옆인데 잘 됐다. 그 어르신은 1시간쯤 앉아 계셨습니다. 신문도 보시고 토스트도 드시고 저희와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가실 때는 활짝 웃으시며 인사하셨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매출은 5,000원이었지만 기분은 500만 원을 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어르신이 다시 오셨고 친구 한 분을 데려오셨습니다. 여기 커피 맛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한번 와봐. 오, 정말 옛날 다방 같네? 그렇지. 요즘 이런 데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루에 1명, 2명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다방을 좋아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편해. 서두르라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커피가 딱 우리 입맛이야. 달고 부드럽고, 토스트도 옛날 맛이 나. 요즘은 이런 거 먹을 데가 없어. 여기 오면 젊어지는 것 같아. 옛날 생각도 나고, 무엇보다 저희는 손님들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이름을 외우고, 좋아하시는 메뉴를 기억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바쁘지 않을 때는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오늘 병원 검진 일찍 끝나서 커피 한 잔 하러 왔지.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정기검진이야. 나이 먹으니까 이것저것 체크해야지. 건강 잘 챙기세요. 오래오래 오셔야죠. 그런 대화들이 쌓였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를 친구처럼 대해주셨고, 저희도 그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더, 저희는 현금 결제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현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금도 받고, 카드도 받고, 심지어 외상도 했습니다. 박 사장,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왔네. 내일 드려도 돼? 그러세요. 언제든 괜찮아요. 미안하네. 뭐가 미안해요. 내일 오시면 되죠. 그런 신뢰가 쌓이면서 단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루에 20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30명이 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노인들 위한 다방이 생겼대. 거기 커피 진짜 맛있어. 옛날 맛 그대로야. 직원들도 다 어르신이래. 친절하고 편하대. SNS 같은 건 안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게 더 강력했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보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맞은편 큰 길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 카페였습니다. 그날 우리를 무시했던 그 카페. 거기 매니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우리 가게를 한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이라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애써 고개를 내밀고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궁금한 듯 하면서도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서 지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저 사람 요즘 자주 우리 가게 쳐다봐요. 그래요? 네. 며칠 전부터 계속 손님들이 우리 골목으로 들어오는 걸 보나 봐요.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봤어요. 아침에 지나가면서도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그날 오후에는 단골 손님인 김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박 사장, 있잖아요. 오늘 맞은편 카페 지나가는데 말이야. 네. 거기 직원이 나보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할인해 준다고. 신기하지? 전에는 우리 같은 늙은이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니 옆에 앉아 계시던 이 어르신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그래. 지난주에 그 앞 지나가는데 직원이 나와서 전단지 주더라고. 시니어 할인 이벤트 한다고. 근데 난 안 갔지. 여기가 더 좋은데 뭐. 맞아. 여기가 훨씬 편해. 거기는 시끄럽고 정신없어. 손님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를 의식할 만도 했습니다. 이 동네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제 저희 다방으로 오시니까요. 예전 같으면 큰 길에 있는 카페에 가셨을 분들도 이제는 골목 안쪽 저희 다방을 찾으셨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니어 웰컴 이벤트라는 걸 시작했다는 겁니다. 큰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어르신들을 환영합니다. 65세 이상 10% 할인, 친절한 서비스 약속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그 얘기를 하며 킥킥거렸습니다. 박 사장님 때문에 저 카페가 난리 났어요. 맞아요. 손님 뺏겼다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소용없어. 우리는 여기 올 거야. 훨씬 좋은 걸. 저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계속했습니다. 더 친절하게, 더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인터뷰요? 네. 저는 지역 커뮤니티 신문 기자인데요. 은빛다방 이야기를 듣고 취재 왔습니다. 어머, 취재요?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70대 어르신들이 시작한 다방, 시니어들의 안식처가 됐다고요. 좋은 이야기 같아서 기사로 쓰고 싶어요. 저희는 얼떨결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다방을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손님들과는 어떤 관계인지. 기자는 열심히 메모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무시당한 노부부, 골목에서 만든 기적, 은빛다방 이야기. 제목은 좀 거창했지만 내용은 담백했습니다. 저희 이야기, 손님들 이야기, 그리고 이 다방이 어르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잘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이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 심지어 다른 구에서도 오셨습니다. 기사 보고 왔어요.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저희 동네에도 이런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편하고 따뜻해요. 손님이 늘면서 저희도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사람들이 찾아준다는 것,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지혜 씨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목소리도 작았는데 이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그러게요. 저도 그래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TV만 보다가 잠들곤 했는데 이제는 매일 새로운 토스트 레시피를 연구하고 손님들 좋아할 만한 걸 고민했습니다. 저 역시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은빛다방은 이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쉼터이자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이제 가족 같았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박 사장, 고마워요. 뭐가요? 이런 곳을 만들어줘서. 나 요즘 매일 여기 오는 게 낙이야. 혼자 집에 있으면 쓸쓸한데 여기 오면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살맛나. 옆에 계시던 최 선생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우리 집 같아. 편하고 따뜻해. 김 여사님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여기 오면 젊어지는 것 같아. 우리끼리 옛날 노래도 부르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애들한테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말들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희가 한 게 뭐 있다고. 그저 정성껏 대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다 가시고 문을 닫으려는데 창밖을 보니 또 그 매니저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골목 입구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빛다방이라고 적힌 소박한 간판을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러다 그가 먼저 고개를 돌려갔습니다. 어깨가 조금 축 처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카페에서 우리를 무시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저 사람도 이제 알겠지. 아내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여보, 뭐 봐요? 아니, 그냥 맞은편 카페 사람들 요즘 많이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때문에? 글쎄, 그런가 봐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응, 잘하고 있어. 무시당했을 때는 정말 서러웠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걸 보여준 거지. 지혜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행복해요. 늙었다고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우리 나이에 우리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셋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맞은편 카페는 여전히 환하고 세련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다방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저 맞은편 카페와는 어떻게 될지, 손님들은 계속 와줄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진심과 정성, 그리고 손님들과의 신뢰였습니다. 그게 어떤 화려한 마케팅이나 세련된 인테리어보다 강하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어제 TV에 나오셨다면서요? 네? TV요? 지역 방송요. 제 며느리가 보고 말해줬어요. 은빛다방 나왔대요. 어머, 그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후에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었는데 그게 방송됐나 봅니다. 손님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저희 가게가, 저희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니어들이 만든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 은빛다방. 이곳에서는 나이가 짐이 아닌 자산이 됩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들 유명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유명하긴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단골 손님들뿐 아니라 새로운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몇 명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올만한 곳 찾다가 왔어요. 여기 분위기 좋네요.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와야겠어요. 저희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었습니다. 오후쯤 문득 창밖을 보니 맞은편 카페 직원 몇 명이 저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뭔가가 시작되겠구나.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희는 이제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시고 정리를 하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 집계 봤어요? 아니, 얼마나 됐어? 100만 원 넘었어요. 뭐,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이라니. 시작할 때는 하루에 5만 원도 힘들었는데 지혜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아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 정신 차려야 해요. 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손님들한테 잘해드리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 그 마음 잃으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걱정 마. 우리 초심 잃지 않을 거야. 지혜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가는 거예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저희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맞은편 카페의 불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짐작은 갔습니다. 우리 때문이겠지. 조금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저들의 장사를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쟁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니까요. 중요한 건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속이거나 불공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걸 정성껏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했습니다. 그날 맞은편 카페의 젊은 매니저가 우리 가게를 한참 바라보는 걸 봤습니다. 이젠 누가 웃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식에 커피가 있으니까요. 우리를 믿어주는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증명했으니까요. 늙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은빛다방이라고 적힌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간판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자마자 놀랐습니다.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었거든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아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픈하셨어요? 기다렸어요.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는데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어떻게?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여기 요즘 엄청 핫하던데요? 인스타그램이요?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손님들이 저희 가게 사진을 찍어서 SNS라는 곳에 올렸다는 걸요. 그게 퍼지고 퍼져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레트로 감성 최고, 진짜 힐링되는 공간,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친절하심, 어른들 위한 카페인데 나도 편안해짐 같은 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시니어 손님들뿐 아니라 30대, 40대, 심지어 20대 젊은 손님들도 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도 잘할 수 있을까?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봐야지 뭐. 똑같이 정성껏 대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젊은 손님들도 저희 방식을 좋아해 주셨거든요. 사장님,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아침에 할머니가 구웠어. 우와, 진짜 맛있어요. 요즘 카페 토스트는 너무 인위적인데 이건 진짜 엄마가 해준 것 같아요. 호호, 그래? 다행이네. 더 먹을래? 네. 젊은 손님들은 저희를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편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아이들을 손주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공부해도 돼요? 그럼 편하게 있어. 자리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카페는 오래 있으면 눈치 주던데. 아이고,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천천히 있다 가. 그 학생은 5시간을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커피도 더 시켰고 토스트도 먹었습니다. 갈 때는 깍듯이 인사하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공부 잘했어요. 또 올게요. 그래, 시험 잘 봐라. 그 후로 그 학생은 단골이 됐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오더군요. 나중에는 친구들까지 데려왔습니다. 여기 진짜 공부하기 좋아. 조용하고 어른들이 있으니까 괜히 집중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카페, 힐링되는 카페, 어른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카페. 그러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시니어 손님들과 젊은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학생, 뭐 공부하나? 아, 회계학이요. 회계? 나 젊었을 때 격리 일했는데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봐. 정말요?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시니어 어르신이 대학생에게 회계를 가르쳐주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은 진심으로 감사해했고 어르신도 뿌듯해하셨습니다. 아직 내가 쓸모가 있구나. 그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젊은 직장인 여성이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가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혜 씨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 여기 앉아. 커피 한 잔 할까? 지혜 씨는 그 여성을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커피를 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 여성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별 말씀을. 힘들 때는 언제든 와. 할머니가 커피 타줄게. 네, 꼭 다시 올게요. 그 후로도 그 여성은 힘들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지혜 씨는 그때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줬습니다. 지혜 씨, 요즘 완전히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표정도 밝아지시고 목소리도 커지셨어요. 지혜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님, 있잖아요. 저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을. 자식들은 외국에 있고 친구들도 다 세상 떠나거나 연락 끊기고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웠어요. TV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주니까요. 제 커피를 좋아해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고 그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지혜 씨, 박 사장님, 저 여기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눈을 훔쳤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이 다방이 단순히 장사를 넘어서 누군가의 삶에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은편 프랜차이즈 카페의 매니저가 저희 가게로 들어온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그럼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무거나요. 추천해 주세요. 저는 지혜 씨에게 눈짓했습니다. 지혜 씨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달달하고 부드러운 저희 시그니처 커피였습니다. 매니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비결인가 봅니다. 비결이요? 손님들이 왜 여기로 오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매니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카페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최신 기계로 정확하게 만들고 시스템도 완벽하죠. 그런데 그가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마음이 없었어요. 손님을 대하는 진심이 그냥 주문받고 만들고 나가시면 끝이었죠. 특히 노인 손님들한테는 솔직히 좀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요. 요즘 손님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손님들도요. 젊은 손님들도요? 네. 알고 보니 저희가 모든 손님한테 불친절했더라고요. 매니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키오스크 모르는 사람한테 짜증내고 메뉴 고민하는 사람한테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효율만 생각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천천히 주문받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손님 이름도 외워주시고 그게 손님들한테는 더 중요했던 거죠.
매니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한 손님한테서 들었어요. 자기가 왜 이 다방으로 바꿨는지. 거기는 내가 손님이 아니라 번호 같았어요. 여기는 내가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매니저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네,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면 돼요. 빠르고 효율적인 것도 좋지만 따뜻함도 필요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배우고 갑니다. 그는 커피 값을 내고 일어났습니다. 나갈 때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전에 두 분께 불친절하게 대했던 거. 아,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시던 두 분. 제가 제대로 도와드리지 않았죠.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직원과 알바 교육을 새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인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잘해주세요. 손님들한테.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가 나간 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우리가 저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글쎄요. 우리가 직접 뭘 한 건 아니지만 우리 방식을 보고 깨달은 거겠죠. 대단하네요. 지혜 씨는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은편 카페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키오스크 옆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모르는 손님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했고요. 어르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메뉴 고르시기 어려우시면 추천해 드릴까요? 손님들이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저 카페 요즘 좀 달라졌네? 그러게. 예전보다 친절해진 것 같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경쟁자를 이기는 것보다 함께 나아지는 게 더 좋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여름이 왔습니다. 지혜 씨가 제안했습니다. 박 사장님, 팥빙수 해볼까요? 팥빙수요? 네. 제가 옛날에 팥빙수 만드는 거 좀 했거든요. 요즘 카페 빙수는 너무 화려한데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지혜 씨는 직접 팥을 삶았습니다. 설탕과 소금을 적당히 넣어 달달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게 했습니다. 얼음은 곱게 갈고 연유와 떡도 올렸습니다. 원하시면 과일과 아이스크림도 얹어드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첫 손님은 단골 어르신이었습니다. 오, 팥빙수. 이거 옛날 맛이 나겠는데? 한 숟가락 뜨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거야, 이 맛이야. 내가 젊었을 때 먹던 그 맛. 소문이 났습니다. 은빛다방 팥빙수는 진짜다. 옛날 그 맛 그대로다.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팥이 일품이다. 젊은 손님들도 좋아했습니다. 이거 진짜 레트로 감성 최고예요. 요즘 빙수는 너무 달고 자극적인데 이건 은은하고 좋아요. 팥빙수는 대박이 났습니다. 여름 내내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지혜 씨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팥을 삶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젊은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힘이 나. 지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혜 씨가 진짜로 살아난 것 같다고.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지혜 씨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고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깨를 펴고 목소리는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손님들한테 농담도 하고 젊은이들한테 조언도 했습니다. 지혜 할머니, 연애 고민 상담 좀 해주세요. 호호, 할머니가 연애 전문가야.
말해봐. 그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어느 날, 지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요즘 행복해요. 다행이네요. 예전에는 그냥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렸어요. 언제 죽을까? 그런 생각만 했죠. 근데 지금은 내일이 기대돼요. 오늘도 손님들 얼굴 보는 게 즐거워요. 저도 그래요, 지혜 씨.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 커피를, 제 팥빙수를, 제 이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이렇게 큰 의미인 줄 몰랐어요. 지혜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해요, 박 사장님. 저한테 다시 살 이유를 주셔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지혜 씨. 저희가 감사하죠. 지혜 씨 없었으면 이 다방 못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은빛 다방은 이제 이 동네의 명물이 됐습니다. 관광객들도 찾아왔고 방송 취재도 여러 번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했고 진심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시고 정리를 하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성공한 거 맞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해요. 성공했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어떤 기분인데? 뭐랄까 돈을 많이 번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존재가 됐다는 게 더 좋아요. 우리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도 그래.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무시당했을 때 정말 서러웠잖아요.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응.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우리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 우리 방식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아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 키오스크는 못 다루지만 사람 마음은 읽을 수 있잖아. 최신 기계는 모르지만 정성은 우리가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그게 우리 강점이었던 거죠. 응. 그리고 그게 통했어.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맞은편 카페 매니저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본사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본사 이사님이세요. 사장님들을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이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요즘 저희 본사에서 은빛다방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이요? 네. 사장님들이 보여주신 사람 중심 서비스 말입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이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효율과 시스템만 강조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손님과의 교감, 진심 어린 서비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장님들이 보여주셨어요.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덕분에 저희도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 매장에 시니어 프렌들리 교육을 시작했고 직원들한테 친절 서비스를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와 협업하실 생각 없으세요? 사장님들의 노하우를 저희 시스템에 접목시키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크게 확장하거나 시스템화하면 저희가 가진 따뜻함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이사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은빛다방이 특별한 거겠죠. 네, 저희는 그냥 이 작은 다방에서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정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사는 일어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우고 갑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들이 나간 후 지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대기업이 우리한테 배우러 온다니 신기하죠?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대단한 건가 봐요. 우리는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한 것뿐인데 말이야. 그때 단골 어르신들이 우르르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커피 주세요. 달달한 거. 팥빙수도요. 토스트도 하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저희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선생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김 여사님, 손자가 시험 잘 봤다며요? 그래. 덕분이지 씨도 찬 계속이야. 여기서 위로받고 힘 얻어서 손주한테도 좋은 할머니가 된 것 같아. 이 어르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 날씨 좋아서 산책하다가 들렀지. 여기 커피 마셔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거든. 그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젊은 손님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정말 잘 됐어요. 그래? 다행이네. 내가 뭐라고 했더라? 인생은 조급하게 살 필요 없다고요. 천천히 가도 된다고.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호호. 그래. 천천히 가렴. 인생 길어. 한쪽에서는 대학생이 노트북을 펴고 공부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계셨습니다. 카운터에서는 젊은 엄마가 아기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이도, 세대도 다르지만 이 공간에서는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거구나. 세대를 넘어선 소통, 빠르지 않아도 따뜻한 공간, 효율보다 사람이 우선인 곳. 오후쯤 창밖을 보니 맞은편 카페도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옆에는 직원이 친절하게 손님을 돕고 있었고, 노인 손님도 몇 분 보였습니다. 저기도 잘 되고 있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다행이야. 우리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아니야. 저기는 저기대로 잘할 거야. 이제는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저기도 다 잘 되면 좋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였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지혜 씨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성은 구석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커피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어요. 아, 나이가 많다고. 52인데 벌써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니, 더 심했죠. 저는 70 넘어서 무시당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저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카페에서 무시당했던 일, 서러웠던 감정,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 52이면 아직 젊어요. 저희보다 20년이나 어리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본인이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신세대의 기계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살아온 노하우가 있잖아요. 남성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희는 키오스크 못 다룹니다. 최신 기술도 잘 몰라요. 하지만 사람 마음은 읽을 줄 알아요. 정성을 다하는 법도 알고요. 그게 우리 세대의 강점이에요. 그게 통할까요? 통합니다. 저희가 증명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남성의 눈에 조금씩 빛이 돌아왔습니다. 손님도 할 수 있어요. 52이면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말씀 듣고 힘이 났어요. 남성은 일어서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 길을. 그러세요. 언제든 힘들면 여기 와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남성이 나간 후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말씀 참 좋았어요. 뭐가? 신세대의 기계는 모르지만 우리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자산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못 가진 거.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셨습니다. 사장님, 내일 또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커피 최고예요. 고마워. 조심히 가. 모두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도, 지혜 씨도, 우리 다 수고했죠. 아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해요. 지혜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금 문 닫으시려던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다방 커피 2잔이요. 네, 잠깐만요. 지혜 씨가 재빨리 커피 기계로 갔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지혜 씨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어깨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저 표정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아내의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이 작은 기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공간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다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지, 커플에게 커피를 내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맞은편 카페의 불도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또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손님들,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하루가. 저는 은빛다방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긴 겁니다. 나이 들었다는 두려움을, 무시당할 거라는 걱정을, 쓸모없다는 자괴감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마음과 태도라는 걸. 진심은 통한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늙어도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커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올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근데 사장님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계속 하시죠? 젊은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지혜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는 한 계속할 거예요. 다행이다. 이 다방 없으면 안 돼요. 여기가 저희한테는 힐링 공간이거든요. 고마워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커플이 나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그들을 보며 우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자, 이제 진짜 들어가요. 네. 셋이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내일 봐요. 박 사장님, 사모님. 그래요. 지혜 씨. 조심히 들어가요. 네. 지혜 씨가 경쾌한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와 아내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했죠? 응, 잘했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 함께니까.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아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70이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무시당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전환점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식의 방법을 믿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신세대의 기계는 모릅니다. 키오스크도, SNS도,
최신 기술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의 지혜가,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게 통한다는 걸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다방 커피 2잔이요. 저는 팥빙수요. 토스트도 하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혜 씨가 커피 기계를 켰습니다. 아내가 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럼 여기 와야 하루가 시작되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었습니다. 맞은편 카페도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손님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잘 되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손님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자, 커피 나왔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은빛다방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정겨운 대화 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걸.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진짜 성공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나이 들어도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식의 방법이 통한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늙어도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사장님, 다방커피 2잔 더요. 단골 어르신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네, 금방 갑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은빛다방의 오늘도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무시당했던 노부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신세대의 기계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살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늙어도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증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